얼마 전까지 한국에게 화이트 국가 제외라는 명목으로 무역 보복을 한 일본이 다급해졌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이루면서 일본에 오히려 역으로 무역 보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의 높은 기술력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정치적으로 얻고자 했던 이득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탄난 결과만 가져왔는데요. 현재는 한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도체 소재에서 일본을 크게 앞지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일본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의 재료를 수입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긴장해야 할 일은 또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독점해오던 일본은 현재 한국의 세계 배터리 생산 기업에 밀려 방구석 한켠으로 몰린 상황인데요. 미국 내 전기차에 들어가던 일본의 배터리들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 기업체와 그 외 소재 부품 업체들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 내 생산으로 무관세 약속까지 받는 등 투자한 만큼 엄청난 혜택이 따르는 반면 일본은 반도체는 물론 배터리 공장까지 완전히 문을 닫을 위기인데요. 과연 한국이 0% 국산화율에 지나지 않았던 소재를 100% 국산화한 반도체 소재는 무엇이며 한국이 어떻게 일본의 무역 보복이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일본은 무역 관련해서 관세 혜택을 주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반도체 소재를 인질로 무역 보복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받은 피해는 미비한데 반해 일본은 한국 내 일본 기업들만 철수하는 상황이 오고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던 대마도는 한국인들이 발길을 끊으며 완전히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한국은 이로 인해 국산화의 중요성을 알게 돼 산업 전반의 부품 소재, 국산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흔히 알려지던 포토레지스트와 불산 수소와 같은 경우 일본의 보복이 시작된 시기부터 한국의 몇몇 기업들의 해안으로 빠른 국산화를 이뤄내는 등 전 세계에 한국의 무서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게 고민거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반도체 구리도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구리도금액에 관한 기술 자체가 없어 국산화율이 0%였으며 워낙 고난도 기술이면서 한국 최첨단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도금막 평탄도를 구현한 반도체용 고성능 구리 도금액 원천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기술 이전 기업과 함께 제품을 출시해 첫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본,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해 반도체 전 공정 중 유일하게 국산화율 제로 소재였습니다. 이 소재는 웨이퍼 위에 새겨진 회로 패턴을 구리로 도금의 해당 부분만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해주는 범핑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반도체 회로 패턴이 수나노미터 단위로 초미세화되면서 세계 1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평탄 구리 도금액 개발과 소재 자립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기원 이민영 박사 연구팀은 3년간 1만 5천 번 가량의 실험 끝에 도금막 표면을 평탄하게 조절해주는 여러 유기 첨가제들 중에서 최적 첨가제와 그 혼합 비율을 찾아내 도금 두께 편차 2% 이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놀라운 고평탄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통 도금 후에는 그 표면이 물방울처럼 볼록해지는데 이를 평탄하게 할수록 전류가 고르게 전달돼 생산 수율과 최종 제품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실제 수요 기업에서의 공정 테스트 결과 최대 분당 3마이크로미터의 고속도금 속도에서 도금 두께 편차 2% 이내에 고평탄도 확보가 가능해 기존 외산 소재 대비 생산성이 약 150%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첨가제 혼합 실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수요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오목한 특성을 지닌 맞춤형 도금액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제품 샘플을 반도체 대기업에 보냈는데 현재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12인치 대형 웨이퍼 제조 및 차세대 반도체 제품에서 필요로 하는 도금 특성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개월 내로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반도체 생산 제품의 약 100% 가까이 들어가는 도금 소재 장비의 첫 국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일본 등 소재 강국의 역수출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에는 관심은 있었어도 수요가 크지 않다 보니 국산화 의지가 약했는데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기술 자립화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해 보다 많은 소재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연구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소재를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로 한국이 유일한 거래처였던 일본은 소재 산업에서 한국보다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TSMC와의 합작에서 오히려 한국의 소재를 사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본의 속이 뒤틀릴 만한 일은 또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산 배터리의 독주가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급판도가 바뀐 것인데요.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전기차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의 배터리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진출한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이어 삼성 SDI까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K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배터리 각축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뒤늦게 미국 시장에 합류한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에 이어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과도 합작 법인을 검토 중인데요. 증권가의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26%에서 2023년 52%, 2025년 70%까지 점차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삼성 SDI와 합작법인을 발표한 스텔란티스는 생산 규모로 세계 4위인 완성차 업체로 폭스바겐과 BMW에 이은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또한 스텔란티스는 얼마 전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PSA 그룹이 합병해 출범한 완성차 회사로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지프, 마세라티 등 14개 브랜드를 두고 있는 거대 자동차 기업인데요. 삼성 SDI는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스텔란티스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이 배터리를 수출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을 넘겨주게 된 것인데요. 삼성 SDI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도 합작법인 설립을 계획하면서 다수의 자동차 기업들과 협업 체계를 만들어 점유율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LG에너지 솔루션도 GM과 얼티엄 셀즈 LLC 합작법인을 세우고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에 더해 기존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및 독자적인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온 또한 포드와 함께 합작법인 블루오버 SK를 설립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는데 양사는 지난달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총 114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및 조립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2025년 미국 내 생산 능력은 323.5기가와트시로 예상되며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배터리의 2배를 넘는 규모인데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사용량은 143기가와트시 수준인데 3년 만에 미국에서만 이 수치의 2배가 생산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생산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3사가 앞다퉈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법인을 만드는 건 지난해 7월 발효된 신북미 자유협정에 따른 관세 정책 변경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USMCA에 따라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2025년 7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품 비중을 75%까지 늘려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생산하고 공공기관 차량 300만 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에서 배터리를 조달받고 싶어하는 고객사의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국으로 유명한 한중 일중에서 한국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배터리는 원가가 싸지만 품질 면에서 떨어지고 또한 미국과 정치적으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처럼 탈중국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파나소닉이 현재 글로벌 3위 배터리사지만 한국 기업보다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문가들은 파나소닉의 반도체 몰락처럼 배터리 사업도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그동안 자신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사용해와 파나소닉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최근 파나소닉이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테슬라도 저가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이둘이 멀어졌는데요. 일본의 다수의 매체들은 벤처기업에 불과했던 테슬라를 파나소닉이 키워줬는데 배신했다며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 내 급성장의 일본 배터리 사업마저 몰락하게 될 것에 우려를 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업계에선 미국 내 입지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선 한국 배터리사와 손잡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기조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입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한국의 산업이 전 세계에서 다시 뜨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전 세계에서 한국하면 최고라는 이미지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